그래서 2018년도에 가면요, 여기서 대폭락 장세를 맞이하게 되죠. 이 대폭락 장세를 맞이하게 된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 당해버려요. 3월 달에 블록체인 BTG가 거래소가 해킹 당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블록체인이 해킹 당해버려요. 거기다가 그 다음 달에는 트론이라고 TRX인데 트론이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알트코인이지 거기 또 해킹 당해버리고요. 심지어는 거기 그렇게 가다가 바이낸스 코인도 BNB죠. 그 유명한 BNB. 바이낸스 코인도 해킹 당해버려요. 그런데 바이낸스 코인이 해킹 당했을 때 왜 해킹 당했느냐면 사실 블록체인이라는 것은 해킹 안 되는 안전한 건데 초창기에는 노드 수가 적거든요. 즉 서버 수가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51%만 확보하면 얼마든지 해킹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해킹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런데 바이낸스 체인은 A가 다르죠.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기만의 블록체인이거든요. 중앙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BNB는 자기 편들만 그냥 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킹 당해버렸죠. 해킹 당한 것까지는 4천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요. 여기서 그 당시 창평자고 창업자이자 CEO인 창평자가 잘못한 게 있고 잘한 게 있습니다. 그때 왜 잘못했느냐면요. 해킹 당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난 리오그 하겠습니다. 리오그라이제이션. 무슨 얘기냐면 블록을 연결시킨 걸 체인이라고 하잖아요. 해킹 당한 이 블록을 딱 빼버리고 이쪽 서로 연결시켜서 해킹을 무력화시키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겁도 없이.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너 바이낸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누가 블록체인을 신뢰하겠어? 블록체인 자체를 해킹 당하는 것도 그런데 블록체인 자체를 조작하겠다? 리오거나이제이션 하겠다?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니까 창평자하고 바로 꼬랑지 내리고 그거 안 하겠습니다. 4천억 우리가 비상금으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잘한 거야. 우리나라 빗썸은요. 서버 다운되니까 엄청난 수만 명 앞에 피해를 주고도 입싹 씻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회원들이 새로 창업한 업비트로 가고 바이낸스 가서 업비트는 한국 1위가 되고 바이낸스는 세계 1위가 됐는데 그 전에는 한국의 빗썸이 1위였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빗썸은 신용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바이낸스는 다 보상해 줬기 때문에 신용을 회복했다. 이래서 그때부터 완벽한 세계 1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신용이 중요한 겁니다. 이 상거래는. 빗썸은 참 어리석은 건지 비윤리적인 건지 아니면 비경영자들이 하는 건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블록체인이 해킹당한 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예,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그 당시 매일 밤 그 해킹 당하는 거를 실시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왜? 매일매일 인터넷 뉴스를 보고 있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근데 잠깐만 자고 나면은 그 인터넷 뉴스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담합입니다. ABC 진영하고 SV 진영에서 담합을 해서 지구의 반씩을 맡은 거예요.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돈 써서 막고 이쪽엔 이쪽 매스컴으로 매수해서 막고 이렇게 해서 터지자마자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난 내 눈으로 5번 봤습니다. 즉 바이낸스 체인이 해킹 당하기 전에도 그해 계속 블록체인이 초창기 블록체인이죠. 지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게 해킹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초창기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채굴업자들이 해시레이트가 낮아져서 사업성이 안 맞으면 그 컴퓨터들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 컴퓨터에는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걸 해킹하는 나쁜 놈들이 그걸 싸게 사는 거야. 망한 거니까. 그걸 사가지고 그걸 부활시켜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킹 당했는데 그거는 그때는 인위적으로 매스컴을 매수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실히 봤어요. 그렇게 그때 막았고요. 지금은
블록체인 자체가 해킹당할 경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그게 지금은 내부자 소행이 있어도 힘들어요. 지금은 대폭락 장세가 이때 그래서 암호화폐는요 제도권에 들어가기 위해서 ETF 신청을 엄청나게 합니다. 2020년도요. 그런데 9건 그때 그 해만 해도 9건 신청했는데 8건이 다 SEC에서 부결돼 버리고 한 건만 보류되다가 지금은 됐죠. 몇 년 걸렸어요? 그때만 해도 4, 5년이 걸렸어요. 이런 와중에 이때 자꾸 이렇게 부결되고 제도권에 못 들어가고 해킹망 당하니까 이때 가격이 빵빵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빗썸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걸 빗썸을 무고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피해자입니다. 내 교육생들이 다 여기서 피해를 봤잖아요. 그거 합치면 몇 억씩 손해봐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도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러다가 2019년대 급등하고 그 전반기 급등하다가 다시 후반기 급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급등한 것은 2019년도에는 바로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바이낸스가 IO를 런치패드로 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 발사대라고 하는데 런치패드로 공개적으로 알트코인을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처음에는 들어가서 당선되면 한 100배 벌었어요. 잠깐 사이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관심들이 그냥 엄청나고 내가 교육하는 그 팀에서도 주문 내려고 밤새고 같이 모여서 밤새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고 2018년도에 저도 거래봇을 만들었지만 거래봇들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래봇을 만든 이유는 그냥 지인들 주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이 양반들이 거래봇을 만든 것은 거래소에서 자전거래하기 위해서고 지금도 자전거래를 합니다. 어차피 자기는 수수료 안 내잖아요. 자기네 거 가지고 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지금 이제 자전거래를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제 가격 조작 정책도 결국 거래봇들이 하는 겁니다. 거래봇들이 자동으로 위에 걸어놓고 밑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2018년도에 개발돼서 자전거래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소들이 병폐입니다. 중앙거래소. 그 다음에 이때 세 번째 이유는요. 중국의 물량이 팍 퍼져나가니까 한국이 한 100만 개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도 만만치 않았죠. 그런데 한국에서 빗썸 사건이 나면서 이게 막 그냥 청와대 신문고가 올리고 시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부 쪽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걸 규제하죠. 특검법 만들고 규제하게 되는데 이때 한국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전 세계에 내다 팔아버렸어요. 거의 90만 개를 갖다 팔아버렸는데 그때 지금 가격에 3%도 안 되는 가격으로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정부 지도자들은 민주당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던 거죠. 이게 미래의 불안한 것을 전혀 의식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각만 해도 화가 나는데 그런 식으로요 해서 어쨌든 우리나라 물량이 나가면서 이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는데 다시 바이낸스가 엉뚱한 짓 하는 바람에 다시 가격이 추락을 해버립니다. 이때 하필이면 그 당시 6월 말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열려서 안 그래도 비트코인을 갖다 규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였거든요. 이때 미국이 CBDC 중앙화 디지털 화폐를 보급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완전히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당국 또 의회 금융당국 심지어 대통령까지 나갔어서 리브라 프로젝트를 그냥 무산시켜버립니다. 트럼프가 한 짓이죠. 지금은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돌아섰는데 참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때 이 트럼프는 진짜 뭐라고 7월 10일 날 발표했느냐면요. 트위터에 여기 써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규제 없는 암호화폐는 마약 거래와 불법적인 활동을 촉진한다며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는 화폐가 될 수 없으며 미국의 달러만이 세계의 전 자산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이에요.
웃기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13개월 동안에 17배를 상승시키는 어마어마한 황금 장세가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 엄청나게 탄압을 받았지만 그만큼 암호화폐에도 기반을 다졌게 돼. 그것을 견딜 만한 기반이 다져진 겁니다. 그리고 이때 페이스북의 그 리브라 프로젝트가 트럼프에 의해서 좌초됐지만 사람들이 이제 알았어요. 5년 내에 디지털 화폐 시대가 온다. 그 당시 기준으로.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대가 5년 내에 다 올 거다. 실제로 다 왔죠. 예,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 시대에 암호화폐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핵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저 디지털 화폐는 싹 무너져 버립니다. 탈중앙화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개인 정보를 다 중앙에서 쥐고 있으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CBDC를 믿지 않고 비트코인을 믿었죠. 그리고 그때 가상세계라는 메타버스가 드디어 세상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순천향대학의 입학식을 메타버스로 했죠.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실체가, 이제 메타버스 실체가 지금 처음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의 세계 최고의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글로벌 기업이 페이스북입니다. 리브라 프로젝트를 없애고 지금 메타버스에 총 매달려 있어요. 가상세계. 이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네트워킹. 이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가상세계에서 게임이나 하고 가상세계에서 어떤 회의나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꿈을, 현실세계에서 못 이루는 꿈을 저도 거기서 꾸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에 그 프로젝트 기획을 해놓고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때 중요한 한 가지 또 요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비트코인 반감기입니다. 이때 반감기가 등장을 해서 상대방,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때가 왔다 하고 인식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오르고 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만 등장한 게 아니라 이때 등장하는 게 가상화폐의 파생 상품들이 지금도 유명하죠. NFT. NFT라 그러면 바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토큰 아닙니까? 지적재산권을 상품화시킨 거죠. 온라인에서. 그 다음에 디파이 금융. 디지털 금융에서 이자를 주잖아요. 지금도 뭡니까? 이번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빗썸이나 이런 거래소에 돈을 맡기면 지금 이자를 줘야 되는 가상자산법이 지금 이번 달에 가동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황금기를 맞이해서 13개월 동안 17배 상승을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이때 거래봇을 만들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거래봇을 만들어 놓으면 3개월에 한번 딱 거래봇 하나 만드는데 우리가 숙달된 팀하고 하는데도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만들어 놓으면 더블 올라버려요. 그 다음에 또 3개월 후에 만들어 놓으면 또 더블 돼버려요. 내가 1년간 죽는 줄 알았어요. 디파이와 NFT 같은 가상자산 파생 상품들이 출시되면서 인기를 다시 회복하죠. 그러다가 2021년 들면서 다시 폭락하고 후반에 또 폭등합니다. 이게 이때 트럼프를 위주로 한 세계 정부와 가상화폐의 전면전이 벌어지고요. 이것은 CBDC 때문입니다.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누가 줄 거냐? 중앙화된 CBDC가 줄 거냐? 탈중앙화된 암호화폐가 줄 거냐? 이 문제로 어마어마한 갈등을 겪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디파이 금융이 17곳에 해킹당해버립니다. 이 해킹 잘 아시죠? 이런 데 해킹하는 건 전부 북한 해커 조직이에요. 북한 미사일 조직 개발하고 개발하는 건 전부 2,000명의 해커 조직들이 지금도 요번도 지금 해킹했어요. 애들이 끊임없이 해킹해서 도둑질 해가요. 이게 나란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관. 요번에 북한 해커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또 해킹해갔다고요. 지금 새가 발칵 뒤집혔지만. 그런데도 도무지 지금 이제 2022년부터 그걸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이 나왔는데 그것도 해킹당하면 보험 다 지불해주는 그런 방식이 나왔는데도 모르는 건지 자기네
그냥 보안 조직을 믿는 건지 기득권층을 믿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때 드디어 그 지독했던 트럼프가 이제 정권이 바뀌죠. 지금 바이든은 지금 친암마패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니지만 트럼프만큼 지독하지는 않죠.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살아납니다. 이제 전면전에서 풀리는 거죠. 이제 이래서 가격이 2.5개월 동안에 2.4배가 상승하다가 2022년도에 들어가서 그 유명한 요즘도 금리 인하만 기다리죠. 그때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해버립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채권 사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놓으면요. 지금도 우리나라 미국 따라서 금리 인상해 놨는데요. 고금리 하게 되면요. 돈이 생산에 가지 않고요. 산업 현장에 가지 않고 다 그냥 돈 맡겨놓고 이자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경제에는 아주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으니까 금리 인하 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인하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2022년도에 되는 20개월 동안 다시 4.7배를 상승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빡 떨어지니까 바이낸스의 창평자오가 어떻게 하냐면 양대 진영 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를 안 받을 테니까 제로 안 받을 테니까 이 가격 추락을 막읍시다 해서 자기네도 있는 자금 없는 자금에서 다 삽니다. 그게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가 지금 304만 개를 갖게 된 원인이 된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바쳤느냐면 양대 진영이 바쳤어요. 그래서 이때는 담합이죠. 담합으로 인해서 가격 조작 정책이 성공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제 딱 성공을 거두자마자 이제 거래 수수료 제로를 없애버리고 이 바이낸스는 FTX를 죽이려고 합니다. 파산하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바이낸스 코인이 BNB거든요. 이것은 아무런 기능이 없고 오직 가스 기능입니다. 수수료 할인 기능이죠. 그런데 FTX는 솔라노 코인이거든요. 솔라노는 그야말로 블록체인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고퀄리티 제품이고 지금 비자가 쓰고 있죠. 이걸 FTX가 이거 가지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FTX에서 조금 그래 사람들이 자꾸 교만해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BNB를 우리 솔라나가 초월할 것이다. 시총이 초월할 것이다. 막 큰 소리 쳤어요. 실제로. 또 거의 가까이 다가갔고. 그러니까 바이낸스에서는 저걸 죽여야 되겠다. 우리 추격하니까. 그래가지고 아주 기계를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투자해가지고 싹 뒤집어 버립니다. 거기서 FTX가 뱅크런으로 파산시켜버리죠. 참 무서운 세계죠. 저는 그걸 실시간 보고 있으니까 막 소름이 끼치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양대 진영 담합은 이제 물 건너 갔어요. 저쪽 선두주자를 죽여놨으니 이제 담합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괜찮다. 우리 돈으로 이제 가격 좀 담합 안 하고 우리가 여기가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격 조작 정책을 담합 없이 하겠다. 한 게 바로 작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크게 떨어질 일이 없어요. 거기다가 금년 들어서 ETF로 지금 현재 몇 년 만에 드디어 ETF가 이제 승인되면서 제도권에 들어오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저는 비트코인 현물 거래는 절대 못하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게 합니다. 왜?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왜? 추락을 안 할 거니까. 추락을 안 하면 현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추락을 했을 때 망하는 거지. 그때는 선물 거래해야 추락할 때도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말한 것을 요약을 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때마다 다 누가 막아섰느냐, 이때마다 왜 떨어졌느냐 하게 되면 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위에서 떨어진 이유는 바로 미국과의 전쟁인 거.
요 밑에서 올린 것은 다 담합에 의해서 가격 조작 정책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올리기 시작한 것은 거래소들만의 이제 파워를 가져서 여기서 가격 조작 정책으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한눈에 알아야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 역사 강의가 왜 필요한 것이냐를 알 수가 있죠. 이제는 제도권에 들어왔고 또 가격 조작 정책이 아주 손쉽게 되니까 뭐 남을 설득할 필요 없이 자기네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뉴스가 딱 나오죠. 호재면 싹 걷어버리고 악재면 싹 또 걷어버리고 비싸게 팔고 싸게 사고. 그래서 난 화가 나는 거죠. 너희들만 그럴래? 우리도 따라할게. 우리가 알트코인 거래 기법이 뭡니까? 작전 세력 편성하는 거잖아요. 이제 비트코인도 편성하자 이게. 그래서 장기 거래 기법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 기법도 하고. 참 여러분들 앞에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러면 이 바탕에서 제가 왜 이 역사 강의를 했겠습니까? 바로 이 비트코인 장기 거래 기법입니다. 비트코인 현물이죠. 선물 거래는 진짜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드는 방법이라고 내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강의하다가 좀 멈춘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조회수를 안 눌러주기 때문에. 어려워서. 어렵지도 않은데. 이제 좀 구독도 좀 해주시고 조회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말 처음인가 두 번째인가 하는데, 이래야 제가 여러분들 앞에 무료로 많은 것을 정보를 줄 수가 있고 또 가르쳐 드릴 수도 있습니다.